여러분, 우리 유전 정보, 그러니까 게놈의 98% 이상이 단백질을 안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오랫동안 정크 DNA라고 불리면서 좀 쓸모 없다고 여겨졌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넓은 영역에 숨겨진 잠자는 유전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얘들이 도대체 뭐고, 왜 우리 몸에 계속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게 그냥 뭐 진화다 남은 찌꺼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죠. 이게 어쩌면 진화의 생생한 기록이면서 또 미래를 위한 어떤 숨겨진 카드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잠자는 유전자들이 뭔지 또 그 안에 어떤 생명의 전략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잠자는 유전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특히 자료에 나온 유사 유전자라는 개념이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유사유전자. 네.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하던 유전자였어요. 단백질도 만들고. 근데 진화 과정에서 돌연변이 같은 게 쌓이면서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유전자들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적이요? 네, 흔적. 대표적인 예가 그 비타민 C 합성 유전자, 귤로 유전자인데요. 대부분 포유류는 이걸로 비타민 C를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같은 영장류 일부는 한 6천만 년 전쯤인가요? 그때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능을 못하게 된 거죠. 아, 왜요? 아마 과일 같은 걸로 비타민 C를 충분히 먹게 되면서 굳이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해요. 그래서 지금은 작동 안 하는 유사유전자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진짜 과거 유전자의 타임캡슐 같은 거예요. 와, 타임캡슐이라니. 근데 기능을 잃었는데 수천만 년 동안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다니.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냥 지워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혹시 모를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거 아니냐? 뭐랄까 일종의 예비 부품이나 백업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요즘 힘을 얻고 있어요. 백업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면 아주 극심한 저산소 환경 같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전엔 꺼져 있던 특정 유사 유전자가 다시 조금이나마 발현되는 게 관찰되기도 해요.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진화가 남겨둔 예비 설계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인 거죠. 와, 완전히 그냥 잠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럼 단백질을 안 만들어도 뭔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단백질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 이 비암호화 영역, 상당수가 사실은 엄청 중요한 조절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LNC RNA, 긴 비암호화 RNA나 mRNA, 마이크로 RNA 같은 기능성 RNA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RNA요? 네, 단백질 설계도는 아니고요. 네, 설계도는 아닌데 얘들이 마치 그 교통경찰처럼 다른 유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세게 켜지고 꺼질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뭐 DNA에 여기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붙이기도 하고 DNA 메티로아 아니면 DNA 포장 방식, 히스톤 변형을 바꿔서 유전자에 접근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생명 현상을 조율하는 거죠. 세포 분화나 심지어 암 발생 같은 과정에도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이야. 네, 정말 유전체 오케스트라의 보이지 않는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인 거죠. 조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휘자였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이 잠자는 유전자들을 우리가 깨울 수도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현대 생명공학 기술 덕분이죠.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DNA를 아예 자르는 게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볼륨만 높이는 것처럼 작동하는 크리스퍼 A, 즉 활성화 기술이 개발됐어요. 아, 자르지 않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특정 유사 유전자, 레스트 같은 거예요. 그거 다시 활성화시켜서 치료 가능성을 보는 연구도 진행 중이고요. 와, 또 다른 방법은 후성 유전학적 약물, 에피드러그즈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암 억제 유전자인 BRC1이 잘못된 꼬리표, 그러니까 메티라 때문에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꼬리표를 떼어내는 약물을 써서 유전자를 다시 켜는 거죠. 암을 치료하려고요. 잠든 유전자를 살살 깨우는 느낌이랄까요? 와, 진짜 옛날 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미래의 치료법을 찾고 있는 거네요. 정크라는 말이 정말 어색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크 DNA라는 말은 뭐 거의 안 쓰죠. 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전체의 거대한 영역은 사실 진화의 역사를 담은 도서관이고 또 생명활동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운영체제면서 미래 위기에 대비한 어떤 잠재적 자원의 보고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거대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해독하는 기술은 정말 생명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고 봐야죠.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유전체의 98%가 절대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 오히려 엄청난 비밀이랑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뭐랄까 아직 우리가 다 모르는 신세계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유전체의 침묵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화가 남긴 여백이고 또 아직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한 생명의 언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잠자는 유전자라는 숨겨진 텍스트를 완전히 해독하고 심지어 이걸 자유롭게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인간이라는 종,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의 다음 장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